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계적.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절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수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태영호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정신 없으시죠? 예, 그렇게도 그렇고. 예, 지금 저 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인영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른바 주체 사상 신봉자냐, 사상 전형을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말이 논란이 되는데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여권에서는 굉장히 또 비판을 했고 뭐 당내 일부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목소리도 컸고요. 예. 자,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떠세요? 그때 발언을 후회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적합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적합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청문회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예. 청문위원과 공직자로 데려가는 이제 후보자분 간에 결국은 공인과 공인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나누는 대화이고 예. 그리고 이 청문회장에는 같은 링에 올라온 모든 후보자든 예. 또 거기에 올라온 다른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다 독자적으로 하나의 헌법 이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는 예를 들면 초선이니 다선이니 민주화에 된 사회에서 살은 연륜이 얼마니 4년이니 뭐 40년이니 예. 이건 저는 그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동등한 자격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이런 장소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인영 후보자에게 하는 질문은 예. 사인과 사인 간의 질문이 아니라 공적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청문회의 성격이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사상 검증, 예. 하나는 정책 검증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 검증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예. 제가 질문한 것은 바로 현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그 이인영 후보자의 과거의 삶의 궤적에 대한 예.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질문의 초점은 전대협이라는 이 학생 이제 단체에 초점이 되는데 1980년대 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걸치면서 정말 수많은 민주화의 꿈을 이룬 대학생 청년들이 전대협에 이제 소속돼 있었죠. 소속돼서 민주화 운동을 벌립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순수 민주화라는 그런 순간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대협에 들어갔습니다. 예. 문제는 어디냐? 전대협의 지도층의 일부 지도부의 주사파라는 그런 과격한 이념을 가진 김일성 사상 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실입니다. 엄연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 사상 전향합니다. 선언합니다. 주체상 우리가 잘못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북한 민주화다. 그래서 그들 많은 부문이 선포하고 북한 민주화라는 소위 뉴 라이트 무브먼트를 조직하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대협 안에서 이런 분열과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당연히 또 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전대협 이걸 비추어서 제가 이인영 그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답변 또 혹은 민주당 여당 의원들로부터 온 수에 대한 이제 공격, 비판 이런 걸 보면 저로서는 아직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헌법은 내가 더 잘 안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밟으라는 식으로 저는 강요하지도 않고 물어봤거든요. 주체상을 신봉했냐. 그걸 강요로 이제 전향 강요로 받아들이고 또 초선의원이 어떻게 다선언을 하는데 감히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주의 좀 더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유로운 이런 공적 질문의 장소가 아니라 너는 민주주의를 잘 몰라. 너는 가져와서 초선이야. 뭐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깔고 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그 인사청문회의 그런 장소에 어울리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의 주 핵심은 보니까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빌기 의장으로서 이제 학생 운동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을 들어와서는 4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서 4년 동안 4번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니 이미 국민이 그분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지 안 하는지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다. 그거를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것이 핵심의 요지거든요. 비판의 요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검증하는 과정이나 또 절차 이런 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다. 있느냐. 검증 과정은 없었다. 검증 또 그걸 자유주체상 어제 처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인영 후보자가 나는 원래 주체상 신봉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말은 어제 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제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게 있어요. 있죠. 있죠. 거기에서 공식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저자 이인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동지어 전선, 동지어 투쟁이라는 이인영 후보자가 쓴 글이라고 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똑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인영 후보자가 자기는 주체사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봉자도 아니라면 이미 이러한 글 저자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저자도 아니고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가짜가 아닙니까? 이건 가짜다. 나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거다라고 이미 밝히고 그런 글을 없애버렸죠. 아직도 이런 글이 있다는 건 결국은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측의 얘기를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월북한 20대 남성 얘기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의 경계 실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같은 이 탈북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그래도 여기에서 감옥 가는 게 낫지 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다수의 글들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 굉장히 오판을 했다라는 게 아마 여기에 와서 살고 계신 많은 탈북민들의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오판한 거죠? 북에 올라간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지금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주 이제 이 사건이 좀 특징적입니다.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이 동시에 지금 휴전선 이 철책선이 뚫렸다.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추척선이 없어졌다. 아니 뚫렸다. 뚫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뭐 한간에서 이런 말이 조용조용 돌아갔지만 김정은 본인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결국은 이 김모 씨가 북한으로 월북해서 5일 동안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5일 동안을 개성지대로 다니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진 월북이라고 가면 도착하자마자 본인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자진 신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래서 잘못 내려가는데 왔습니다. 근데 뭐 5일 동안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뭐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북한에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첫 현상입니다. 자신들도 이 경계에 실패한 거니까. 그걸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국방부를 향해서 야 이거 철책선 뚫린 걸 막 비난하죠. 김정은 자신이 북한 전현지대 군부대들 이거 조사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걸 어떻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재입북을 할 수 있냐. 그것도 5일 동안을 돌아다녔는데 5일 동안 돌아다니는 건 모르고. 신고 누구도 안 했다는 거 같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분이 갈 때 뭐 미국 이제 달러도 바꿔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서 5일 동안 뭘 했을까요? 뭐 그걸 가지고 뭘 썼던지 아니면 친구 만나서 야 이거 내가 왔는데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 동안 자진 신고하지 않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남과 북을 이제 그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다시 구명조끼를 입고 내려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는 만약 자진 월북했다면 도착하자마자 그는 북한군에 자신이 그 월북 사실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을 알리지 않고 결국은 붙잡힌 그런 결과인데 이걸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식 시인했는지 이건 정말 저로서도 대단히 큰 충격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경계 실패는 우리보다 북측이 더 크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신문 사안이다. 일면에 김정은이가 호통치는 장면이 다 나오고 그 앞에서 국가
저 보이상이 일어나서 그 질책을 듣는 사진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자 통일부 장관이 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금 국정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오늘 임명장이 이제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요. 또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올해 안에 11월 전에 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저는 그 며칠 전 김여정이가 이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언급하면서 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내용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이 행정부와 다시 이런 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곳곳에서 저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결정할 것이지만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김여정의 회담에서 아주 특징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과 같은 대규모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하노이 때 했던 김정은의 제안, 트럼프 했던 제안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거는 중추 이제 신경과 같다. 그러니까 기본 북핵이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트럼프로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나. 저 영변이 저렇게 북한의 핵 심장인데 저걸 김정은이가 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였을 걸. 또 북한으로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걸 역으로 계속 트럼프에게 저는 이제 그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저는 이제 북한이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 말을 하는데 옥토버까지 가서도 그 어떤 반전의 기회가 안 생긴다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하노이 때 김정일이가 내놨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것에 그 무엇인가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게 하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7월 27일이 사실은 정전협정일이었잖아요. 그렇죠. 67주년. 이제 북한에서도 뭐 행사가 있었는데 자, 이쯤을 해서 정전을 아예 종전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태희 의원께서는 항복선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그 정전선언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이제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 체제로 가는 이 로상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것만은 명백합니다. 정전선언을 내서 평화협정으로 가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정전선언을 하겠느냐. 이 문제가 저는 우리 당과 여당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 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북핵 폐기란 문제와 정전 문제를 어떻게 엮어서 같이 가야 되느냐? 이것이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느냐 이건데 여당의 주장은 뭐냐면 정전선언을 먼저 해서 북한 비핵화를 지금 안 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은 정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는 이건 연결시키지 마라. 정전은 정전이고 비핵화는 비핵화다. 이걸 절대 연결시키는 건 흥정물이다. 이건 안 하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정전선언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이 북핵 폐기에서 핵 신고와 검증 이 원칙 정도는 받아내고 정전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3자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거의나 김정은의 입장하고 같아요. 이걸 먼저 해서 북핵 비핵화를 견인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최소한의 북핵 폐기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견제 조항 같은 거 이어야 된다. 약속은 좀 받아내야 된다. 거기다가 이어야 된다. 이게 그 제 생각이고 시점 문제에서 이겁니다. 금방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했어요. 어제 김정은이 또 우리는 핵보이고 영원히 핵보이고로 갈 것이야 선언했어요. 이런 시점에서 김정은이 여기대로 북한 비핵화 관계없이 정전선언을 해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것은 정전선언이 아니라 항복선언으로 익힐 수 있는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점상 또 여건상 이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입법 활동으로 부동산 완화법을 발의했는데 제가 이 질문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저희 생방송이라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예. 모시면 제가 이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좀 예.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